자, IRP 알고리즘에 대해서, 인티저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아시죠? 어, 당연히 이제 알고리즘이, RP는 이제 심플렉스가 많이 유명했지만, 또 IRP는 인티저로 바뀌면서 이거를 이제 푸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한 이제 논문들이 현재까지도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더 많이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엔 뭐 LP를 응용해서 푸는 방법이 많이 고안이 됐는데, 어쨌든 오늘 이제 인티저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에 대해 살펴볼게요. IRP를 이제 푸는 방식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솔루션 스페이스를 릴렉사이제이션 을 이제 이용을 많이 합니다. 인티저 리스트릭션이 있었잖아요. 뭐 1과 같다. 그렇죠? 아니면 뭐 변수는 인티저다. 뭐 그런 아니면 바이너리다 해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전에 문제에서 그런 것 자체를 이제 그냥 뭐라고 할까? 그렇게 있다면 설치 스페이스가 이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바이너리 베리어블로 교체를 한다던가 아니면 인티저 리스트릭션을 아예 제거를 해버린다던가 그렇죠? 인티저 베리어블이 뭐 xi는 인티저 하면 뭐 1부터 아니면 인티저니까 마이너스도 되고 해서 뭐 무한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바이너리로 이렇게 제약해주면 일단은 0, 1 해주면 얼마 좋습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설치 스페이스가 솔루션 스페이스가 줄어들어요. 그렇죠? 아니면은 심플렉스법 이용하고자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인티저가 아니다라고 해놓고 그냥 풀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LP 모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LP 모형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풀고 근사한 정수를 그냥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제약 조건을 몇 개를 만족하는 걸 나중에 추후에 그렇죠. 음. 그렇게 하는 경우 아니면은 원래 이제 제약식 간에도 뭐 얘가 on and off 해가지고 어떤 바이너리 베리어블 y를 넣어줘서 얘가 이제 on and off 얘가 선택이 되면 얘가 안 되고 얘가 안 되면 얘가 된다 뭐 그런 식으로 테크닉도 많이 있습니다. 아셨죠? 뭐 그 정도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들만의 이제 기법을 고안해 내신다면 그럼 저널에 게재하시면 되죠. 뭐 오퍼레이션 리서치 저널에 딱 내시면 됩니다. 그렇죠? 좋죠. 물론 좋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논문 쓰는 게 뭐 별거 있습니까? 새로운 방법론,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방법론, 기존의 방법론보다 얼마큼 개선시키는 개선 사항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쓰는 게 저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저널 자체를 마치 점수화해서 이제 꼭 몇 편 써야지 뭐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뭐라 할까 사실은 이제 근본적인 문제 내가 발견한 지식을 모두하고 공유하면서 세계의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자 그거죠. 그런 목적으로 하시다 보면 어느새 논문도 여러 편 써져 있고 자꾸 이제 좋은 방법론이 생각날 거 아닙니까? 논문편이 그러면서 자꾸 공유하다 보면 어느새 이제 논문이 수십 편 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뭐 내가 올해 내로 몇 편 써야지 하고 쓰는 게 아닙니다. 예, 계속 이제 생각하시면서 이런 좋은 방법이 있었어?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바꿔서 해볼까? 아니면 이렇게 다른 점을 해볼까? 이렇게 바꿔서 해보니까 또 발견한 사항이 있고 발견 안 된 사항이 있고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쓰는 게 저널이죠.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사람들도 읽어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해봤구나 하고 공유해서 그 사람들 연구에도 또 영향을 주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널이 써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 학자들 간의 학계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논의되는 것이죠. 점수를 이제 해서 뭐 채용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결과적으로 더 많은 논문을 쓸 수 있다. 근본적으로 하여튼 여담이지만,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뭐 학부든 대학원이 상관없죠. 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쓰시면 되는 거고 지도 교수님 찾아가지고 그렇죠. 예, 어쨌든 뭐 첫 번째 이렇게 해서 y를 하고 베리어블 y를 넣던지 아니면 인티저 리스트릭션을 없애버리던지 해서 풉니다. 그러면 LP로 풀 수가 있어요. LP로 그렇죠. 결국 LP로 푸는 이유는 뭡니까? 효율성. LP는 뭐가 강점이에요? 최적 해를 찾는다는 그렇죠. 최적 해를 찾아준다는 심플렉스 메서드에 왜 아직까지 배웁니까? 최적 해를 찾아준다는 지금 LP를 풀었을 때 나온 솔루션은 그냥 옵티멈 솔루션입니다. 글로벌 옵티멈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LP를 사용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LP를 이용하면 당연히 이제 컨티뉴어스 옵티멈 그러니까 어떤 실수가 되겠죠. 정수가 아니라. 그렇죠? 그럼 컨티뉴어스 포인트를 이제 찾았으면 거기서 어떤 특별한 제약을 넣음으로써 이제 정수로 변환해 주는 거죠. 만약에 뭐 1.xxxx가 나왔으면 뭐 열 근사에서 2로 만들자 아니면 1로 만들자 뭐 그런 거에 대한 제약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솔루션 스페이스로 다시 돌아와서 왜냐면 이 값 자체는 제약을 벗어났을 테니까 뭐 커팅 플레이 그러니까 솔루션 스페이스가 있어요. 뭐 어디를 벗어나서 여기서 구한 다음에 얘를 잡아오는 거죠. 다시 이쪽으로 근사한 점으로 그렇죠? 뭐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픽으로 그려놓으면 아주 쉬워요. 제일 유명한 기법 제가 이제 이거는 넘어갈 수 없어서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브랜치 바운드를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브랜치 바운드 알고리즘 가르쳐 드립니다. 예. 살펴보죠. 이제 BNB 알고리즘이라고도 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맥시마이제이션 문제를 최대한 문제를 기본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제 최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에 로얼 바운드를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설정을 해놔요. 컴퓨터 파이썬이나 쓰시면 아니면 자바 프로그램 쓰시면 아시죠? 인피멈 해가지고 마이너스 무한대 설정하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터레이션마다 이 오브젝티브 G를 계속 향상시켜 나가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로얼 바운드 G는 처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다. 그렇죠? 그리고 이터레이션 i는 결국 0이다. 처음에는. 그렇죠? 0이죠. 0 이터레이션에서 이제 초기화 작업하고 한 번 지나면서 이터레이션 1, 이터레이션 2 해서 for loop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터레이션이라고 하니까 좀 다른 것 같지만 컴퓨터 코딩 하실 때 for loop 있죠. 하나 하고 그다음 for 해가지고 자바 같은 거 쓰실 때도 i는 0부터 몇 가지 해가지고 계속 횟수로 올리잖아요. 그죠? 루프 돌면서. 그거에 이제 이터레이션을 보시면 돼요. i는 0, i는 1, i는 2 해서 계속 증가하죠. 예. 그래서 몇 번 만에 해를 찾았냐. 그런 거죠. 알고리즘 효율이라는 게. 그래서 i가 결국 최소의 횟수로 정확한 회를 찾았으면 좋은 알고리즘. 그래서 그냥 그거를 비교해서 딱 실으시면 돼요. 실험 결과에. 그럼 논문 딱 실리는 거죠. 예. 참 쉽죠? 예. 스텝 1 바운딩입니다. 그래서 LPI를 선택을 해서 이게 solve problem을 이제 처음에 이제 검사를 해요. 그리고 LPI를 풀고 예, 그래서 이제 다음에 세 가지의 컨디션을 고려해서 이제 세 가지의 컨디션을 고려합니다. 아셨죠? 푸는 데 있어서 예. 예. 뭐 조건들이 뭐가 있겠어요? 옵티멀 JO 그러니까 LPI의 G value, 옵티멀 G value가 결국에는 이제 향상시킬 수 없는 경우 better optimization value than the current lower bound 그렇죠? 그거보다 current maximization이기 때문에 현재 objective value G가 그렇죠? 지금 풀었어요. 풀었다고 쳐요. I라고. 작아요. 그럼 얘 그대로 남겨야겠죠. 네. 그런 경우 아니면 LPI가 better feasible integer solution than current lower bound 이게 좋은 거죠. 아니면 no feasible solution 예, 이거는 안 좋은 거고 얘도 안 좋은 거고 그렇죠? feasible 하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문제를 풀면 이 세 가지를 직면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케이스를 결국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LPI가 배럴 솔루션을 준다면 어떻게 합니까? 업데이트 로월 바운드를 당연히 업데이트 하셔야죠. 그렇죠? 이게 코드로 생각나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코딩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서브 프로그램이 모든 서브 프로그램이 고려가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스탑 하셔야죠. 이미 모든 서브 프로그램 고려하셨으니까 더 이상 고려하실 게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lower bound gives optimum solution 하면은 뭐 그냥 끝나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은 이터레이션을 올려서 다시 서브 프로그램에 대해서 풀이를 해라는 겁니다. 왜냐면 LPI라고 표현했어요. LP0, LP1, LP2 해가지고 이터레이션마다 계속 서브 프로그램 하나씩 만들어 나갈 거 아닙니까? 예,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LPI가 만약에 이제 서브 프로그램으로 전개될 수 없다면 go to step 2 해서 for branching 여기 브랜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칭 바운드인 이유가 있습니다. 브랜칭은 뭐냐? 브랜칭은 뭐냐면 인티저 베리어블이 있으면 xj가 있다면 그거를 결국에는 이제 인티저가 아닌 값을 일단은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인티저 베리어블 xj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 xj 스타 가 not 인티저인 상황에 이제 솔루션에 있는 xj 스타가
x가 있다라고 가정해요. xj의 값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브랜치를 하는 거예요. 두 개로 이분한다는 겁니다. 두 개로 이분하는데 서프라블럼 이분을 하는데 이 값을 기준으로 어떤 실수겠죠. 값을 기준으로 xj 이거보다 작은 인티저 그리고 이거보다 큰 인티저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i를 이제 이터레이션을 증가시켜서 다시 1번으로 이 두 개를 푸시는 거예요. 각각. 설명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그림으로 보면 아주 쉽습니다. 이 문제를 볼게요. 인티저 IRP 모델 문제를 보겠습니다. maximize e 해서 이거를 최대화하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리고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첫 번째 제약이고 10x1 그리고 더하기 6x2는 이들의 합은 결국 45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단 x1, x2는 인티저다. 그래서 이제 인티저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리고 인티저 리니어 프로그래밍이죠. 네, 리니어하니까 결합이 선형 결합이니까. 네, 그래서 IRP를 봅시다. IRP를 그려볼게요. 인티저란 조건이 없을 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의 제약식 이기 때문에 뭐가 1번이었죠? 이게 1번 제약식이고 예, 이게 2번 제약식이에요. 예, 1번, 2번. 예. 1번과 2번 제약식을 보면 결국에 교차하는 지점 이 부분이 솔루션인데 맞죠? 이 부분이 솔루션인데 문제는 뭡니까? x도 정수가 아니고 x1도 정수가 아니고 x2도 정수가 아닙니다. 컨티뉴어스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하냐? x1에 대해서 스플릿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LP1이죠. LP1이라고 불러요. 이 전체 그러니까 non-LP 프로블럼 원래 심플렉스 메소드로 푼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푼다고 했어요? 아까 전에 이 조건을 보시면 이 J 스타를 기준으로 그렇죠? J 스타니까 J 스타가 결국 3.75가 J 스타죠. 3.75 원 스타겠죠. 원 스타가 3.75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기준으로 이거보다 작은 J 그렇죠? 정수 그리고 이거보다 1을 더한 상태의 큰 J xi 그래서 3과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스플릿을 해서 나눠요. 이 부분은 왜? 3.75였으니까 원래 값이 그렇죠? 그 근처의 정수로 제약을 스플릿을 하는 겁니다. 이걸 브랜칭이라고 해요. 브랜칭 그렇죠? 그러면 LP2 모델 여기를 LP2 모델이라고 하고 여기를 LP3 모델이라고 할게요. 이 부분 이 조그만 부분 예. 그러면 LP2 모델과 LP3 모델을 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제약이 하나 추가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maximize 해가지고 그대로 문제는 똑같고 앞서 1번, 2번 제약 간 텐데 세 번째 제약이 들어가는 거고 이 LP3 모델은 제약이 네 번째 제약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브랜치하고 바운딩 했죠 지금? 그래서 브랜치 바운드 알고리즘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되게 쉽죠? 그림으로 보니까. 네. 그러면 봅시다. 이 조건 하에서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x1은 4보다 크거나 같다. 조건 하에서 풀어보면 어떤 값이 나오냐? 결국엔 로월 바운드 이 x1은 3, x2는 2라는 값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는 x1은 4, 그리고 x2는 0.83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체크할 게 뭐예요? 옵티멈 솔루션들을 이렇게 보고 이 제약식, 그렇죠? 제약식을 이렇게 보겠죠? 네. 그런데 한 번에 했을 때 뭡니까? 두 개의 정수가 존재하는 상황을 보겠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 옵티멈 솔루션이죠. 인티저 프로그램이니까. 아까 전에 봤죠. x1과 x2는 인티저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x2가 인티저가 아닙니다. 아셨어요? 예.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짧게 봤을 때고 길게 만약에 전개를 해볼게요. 길게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사실은 아니죠. 여기서 이제 계속 브랜치를 하면서 나갑니다. 사실은 이 x2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여기는 x1과 x3에서 여기 x1과 x1이 다 이제 정수로 구해졌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x1까지는 끝입니다. x1은 정수예요. 그래서 이제 x2에 대해서 브랜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x2 해서 이제 브랜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0.83이니까 이보다 작은 정수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x1, x2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feasible 솔루션이 얻게 되고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제약식을 이제 더 더하신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x2에 대한 제약식. 그렇죠? 이 LP3 모델
이를 두 개를 만드는 거죠. 얘가 1보다 클 경우 x2가 0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그래서 또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풀어보니까 피지블한 솔루션이 없답니다. 그러면 못 찾았어요. 그럼 여긴 중단, 스탑한 거예요. 여기를 해보니까 x1은 4.5, x2는 0, 그리고 목적 함수는 22.5. 그러면 여기는 정수죠. 만족했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x1에 대해서 또 브랜칭을 하셔야죠. x1에 대해서. 4.5니까 4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5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그렇죠? 그래서 풀어봅니다. 풀어봤을 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no feasible solution이 되고, 그래서 out. 그리고 이쪽 풀어보니까 x는 4고 x2는 0. 그래서 g는 20. 근데 이제 비교를 해보죠. 이 두 개를. 그렇죠. 향상이 없죠. 이게 안 좋죠. 그러니까 얘를 옵티멈으로 선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게 이제 발견했을 때 이쪽은 결국에는 옵티멈 솔루션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한다. 여기 이 트리가 맞죠. 예, 이게 이제 맞는 거고 간단히 나타낸 거는 이거고요. 그래서 브랜치 바운드 알고리즘이 이렇다. 아셨죠? 그림으로 보면서 이해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뭘 해야 할까요? 이거를 이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브랜치 바운드 알고리즘 사용하셔가지고 이 ILP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라요. 예, 쉽죠? 예, 처음에 그냥 LP로 푸시고 그 다음에 점점 브랜칭 해가면서 바운드 하면서 푸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브랜치 바운드 알고리즘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솔버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 게 정말 익숙하셔야지 가능하겠네요. 왜냐면은 저희가 풀어야 할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x1, x2 일단 두 개밖에 없는 아주 간단한 작은 문제입니다.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의사결정 변수에 대한 값을 여기다 넣어줄게요. 그리고 뭐라고 할까? constraint, decision variable이고 constraint죠. constraint, 제약 조건, constraint. 그래서 x1, x2, 그래서 2, 5, 4, 2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9, 9, 그렇죠? 이건 뭡니까? sum product 하셔야죠. 의사결정 변수랑 개수. 네, 의사결정 변수는 앞서 말했듯이 F4 해가지고 그렇죠. F4에서 절대 참조하시라고 항상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totals 여기는 리밋이었고 그렇죠. 네, 그래서 objective에서 objective 뭐였습니까? total이 앞서야겠다. 네, objective가 3, 2 그렇죠. 그거에 대한 sum product였다. 계산되는 셀은 제가 또 파란색, 하늘색으로 해놓겠습니다. 예, 이 부분의 맥시마이제이션 문제예요. 그럼 풀어보죠. 네. 데이터로 가셔서 그죠? 솔버 그렇죠. 그래서 솔버 가셔서 이 오브젝티브 펑션을 맥시마이즈 하는데 이 값을 바꾸면서 할 거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constraint 좌변에 있는 것은 작거나 같다 우변에 있는 값보다 그렇죠? 오케이. 정수 조건 안 넣어도 돼요. 그래서 심플렉스를 통해서 푸시죠. 그럼 어떻습니까? 둘 다 인티저가 아니죠? 예, 인티저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브랜치 바운드 해보셔야죠. x1에 대해서 먼저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x1에 대해서 한번 제가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할게요.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업데이트를 해주겠습니다. 제약식 한번 이제 저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잠깐만 이쁘게 잠깐 꾸며볼게요. 제약식 한번 살펴보죠. 브랜치 바운드에서 제약식 하나 이제 추가를 해야죠. 그렇죠? 브랜치 해야 되니까 LP1 그렇죠? 아까 전에 말해서 LP2, LP3, 예, 2, 3로 할까요? LP2, 3 그래서 LP2는 어떻게 돼요? LP2는 아까 지금 구한값 엑셀을 보면 1.68이었기 때문에 LP2는 뭐를 갖게 되면 X1은 1보다 작거나 같다. LP3는 X1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 제약을 넣어주셔야 되죠. 두 개를 더 추가적으로 풀어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다가 작거나 같다. 1보다 그렇죠? 뭐가 1이 그렇죠? X1만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토탈 썸 프로덕트 다시 해줄게요. 이 의사결정 변수랑 새로운 의사결정 변수 예, 절대값이죠. 예, 절대값 그리고 잘못됐네. 예, 절대값 절대참조 절대값이 절대참조 그리고 여기 계수 해서 해주시면 이렇게 해서 뭐가 됩니까? 결국에는 이 마지막 추가된 제약식까지 예, 모두 고려를 하죠. 1.68이기 때문에 1보다 작거나 같다고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도 마지막으로 토탈 구해주고 그래서 이 세 개의 값은 계산이 되니까 하늘색 해놓고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모델이다? 얘가 LP2다. 아시죠? 얘가 LP2입니다. LP2에 대해서 풀어보겠습니다. LP2 데이터 솔버 여러분은 이거를 심플렉스 코딩으로 그냥 만드시면 되죠. 예, 그냥 저는 이제 이론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긴 길을 택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제약 조건은 우변보다 작거나 같다. 오케이.
하나를 지워야 되는데 네, 기존에 있는 거랑 겹치지 않게 잘 이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플렉스 LP를 위해서 풀게요. 그러면 보니까 LP1, LP2에서는 이렇게 1과 1.4라고 나왔어요. 정리를 해보면 이제 우리가 LP1이 있었고 그렇죠? LP1에서 LP2와 LP3를 구하실 수 있는데 LP2에서 다행히 X1은 1이네요. 근데 안타깝게도 X2가 1이 아닙니다. 그러면 X2에 대해서 브랜치 해주셔야죠. 네. 그럼 LP45라고 할까요? LP45 한번 찾아볼게요. 네, 이걸 과연 몇 번이나 반복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LP45 LP45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LP3가 아니에요. LP4 3는 이제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4 아이고, 색깔이 아니라 이렇게 하고 다시 이제 sum product 써서 여기 값들을 다 구해 주셔야 합니다. LP4는 뭡니까? X2에 대한 제약식이죠. X2에 대한 제약식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LP4는 X2에 대한 제약식인데 LP4, LP5인데 X2의 값이 LP2에서 나온 X2의 값이 몇이었어요? 1.4였죠. 1보다 작거나 같다. X2는 아이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또 X2는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죠? 이렇게 되죠. 네, 4번, 5번 한번 봅시다. 4번, 5번 값이 나오는지. 그래서 0, 1,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구해보고 사실은 LP3부터 봐야 되는데 한번 LP3를 안 봤네. 그러고 보니까 근데 뭐 헷갈리니까 LP4부터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썸 프로덕트를 구해줘서 이것과 F4 그리고 개수 구하시고 다시 솔버 가셔서 기존에 있는 내용을 다 지우시고 이것도 지우셔야죠. 델리트하고 결국에는 목적 함수 얘를 이제 최대할 건데 우리가 바꿀 얘는 이 LP4에 있는 값이고 의사결정 변수들 그리고 제약식은 좌변이 우변보다 작거나 같다. 오케이. 솔 누르시면 만족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죠. 드디어 여기서 스탑. LP4는 뭘 줬다? 5라는 값을 줬다. LP4 5라는 값을 줬어요. 둘 다 1이네요. 그래서 LP4 여기다 잠깐 적을게요. LP4는 다행히 해를 가져왔습니다. X1은 1, X2는 1, 그리고 G는 5, 그렇죠? 현재까지의 해예요. 그렇죠? 그리고 LP3는 뭐냐? LP3는 이보다 클 때였고 지우개를 잠깐 지웁니다. 너무 복잡해질까봐 이건 쉴게요. 왠지 오른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LP5 한번 볼까요? LP5 이렇게 해서 바로 끝이 아닙니다. 뭐 체크해 봐야죠. LP5 찾는 순서는 사실 이거죠. 사실은 LP1에서 LP2하고 LP3를 보고 LP3에서 값이 나오면 LP4, LP5 그쪽까지도 이제 검토해보고 계속 그러는 거죠. 스탑할 때까지 각자. 그래서 LP4, LP5 근데 제가 약간 편의상 순서를 약간 섞었습니다. 순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토탈 다시 계산하셔야 되고 이 부분도 다시 00 그래서 의사결정 변수 값 그리고 여기는 제약 계산된 값 sum product죠. sum product 해서
절대 참조하고 우사결정 변수를 그리고 개수들 그냥 참조하시고 쭉 하시는데 문제는 이게 몇이에요? LP5죠. LP5는 뭡니까? 마지막에 x2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예.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적함수도 복사하셔야 되고. 그래서 풀어볼게요. 솔버 이 목적함수의 최대야 의사결정 변수 이제 새로운 LP5 여기 목적함수 LP5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거는 지우고 새로 제약식 이 세 개만 하셔야 돼요. 작거나 같다니까 작거나 같다 add 그리고 마지막 거는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래서 오케이 하고 푸셔야죠. 그러면 해 없음이네요. 해가 없음 느낌표 나오면서 해가 없음 나왔으니까 해 없음 그래서 해가 없음 LP5는 해가 없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많이 표현해주면 여기는 해가 없다. 해가 없다가 나왔어요. 그렇죠? Not feasible. 여기서 보면 not feasible 이런 것처럼 not feasible 나왔습니다. 그러면 LP3로 이제 넘어가셔야죠. LP4랑 LP5 모두 체크했는데 LP5는 해가 없으니까 스탑이에요. 더 이상 안 나가죠. LP4는 정수의 해를 줬어요. 그러니까 스탑이고. 그럼 LP3로 가봅시다. LP3는 처음에 뭐였나요? X1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였죠. LP3로 가봅시다. LP3니까 더 올라가셔서 이제 LP3 모델로 LP3니까 LP1에서 이제 확장시켜야죠. 근데 LP2를 그냥 이용할게요. 제약식 수가 같으니까 LP3입니다. 이건 LP3. 이게 지금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컴퓨터로 코딩하시면 이제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를 아실 수 있어요. 지금 괜히 제가 엑셀로 계속 하나씩 풀고 있어서 아주 그냥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야 엑셀로 이렇게 하나씩 보여드려야 이해가 제일 쉬워요. 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구나. 나중에 알고리즘 개발하셔도 나중에 숫자 다 비교해 보셔야죠. 알고리즘 제대로 만들었는지 에러 체크할 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엑셀로 결국에는 시간 들여서 푸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네, 한번 봅시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죠. 그러면 LP3를 한번 풀어볼게요. 데이터로 가셔서 솔브로 가셔서 결국 뭡니까? 이 부분을 결국 최대화시킨 거고 by changing 그래서 이제 새로운 LP3에 있는 베리어블들을 선택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약식 다 지우셔야죠. 제약식 다 지워주시고 새로 더합니다. 솔브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뭘 하셔야 돼요? X1은 2인데 X2가 문제죠. 그러면 LP3에서 결국에는 LP 67을 만들어야 돼요. 67. 끝이 없죠. LP 67을 만듭니다. LP 67. 네. 여기서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6이 있었고 LP 7이 있었어요. 왜? X가 여기서 X1은 2가 나오는데 X2가 리얼 넘버 정수가 아니었죠. 그럼 X 67은 어떻게 조건을 만들어야 됩니까? 67을 보시면 0.5기 때문에 여기는 X2는 0보다 작거나 같다. X2는 1보다 크거나 같다. 하셔서 67을 한번 실험해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67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만나봐야 앞으로 한 8번 이내가 아닐까 싶어요. 거의 다 왔어요. 예. 사실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제약식 하나 더 적으셔야죠.
2번 x2하고 관련된 제약식이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죠? 이게 LP 6이었죠. LP6 맞나요? 6, 7이니까 LP6 6. 예. 그래서 또 표를 잠깐 꾸며줄게요. 네, 이렇게 했고, 예, 그래서 이제 decision variable 노란색, 여기는 파란색, 하늘색, 예, 하늘색. 그리고 이 부분에 sum product. 뭐 이 정도 하시면 뭐 이제 뭐 솔버 사용하는 건 엑셀 통해서 솔버 사용해서 푸는 거는 아주 그냥 선수가 됩니다. 이 정도 되시면 뭐 그냥 바로바로 나오시죠. 예. 벌써 몇 문제입니까 지금? LP6예요. 그런데도 솔버 가지고 지금 버벅거리고 있다면 진짜 문제가 큰 겁니다. 예, 볼까요? 맥스. 그리고 여기 있는 의사결정 변수 하나. 그리고 여기 있는 조건들 다 지워주시고. 잠시만요. 잠시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겠어요. 지금 뭐가 있었는데. 변화. 그리고 add에서 여기 차변. 제약식을 따로따로 적어야겠네요. 네. 하나. 여기는 크거나 같답니다. 크거나 같다와 작거나 같다 그 제약식들을 잘 아셔야 돼요. 여기는 이제 다시 작거나 같다. 의견보다. 오케이. 푸시면 되죠. 그랬더니 피지블한데 0이고 2.25 네, 2.25 네, 안타까운 소식이군요. 예, 2.25 여기서 이제 LP8이 나오려고 합니다. LP8과 9가 나오고 있어요. 다시 X1에 대해서 X1이 5보다 작거나 같다 2.25니까 2보다 작거나 같다 X1이 5보다 크거나 같다 3 예, 그렇죠? 예. 일단 LP6, 7부터 풉니다. 예, LP7 이번에는 LP7부터 풀게요. LP7의 조건이 뭐였냐면 이 값이 1보다 크거나 같다였어요. 예, 인피지블하게 나오기를 속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만 전개하죠. 그렇죠. 그래야 그만 전개하고 결론 내리고 이렇게 브랜치 바운드를 풀어봤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예, 하여튼 여기 노란색, 여기는 파란색, 하늘색. 색깔로 구분해주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아서 편합니다.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사실은 이렇게 해서 절대 참조 그리고 개수들 절대 참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이고 예 절대 참조 0이 나와야 되는데 예. 됐습니다. 다 했네요. 그러면 이제 다시 솔버로 가서 다 이제 기존에 있는 거 다 지우고 다시 시작해야죠. 여기를 맥시마이제이션 토탈 새로운 토탈 그리고 여기 decision variables 그리고 이걸 지워야죠. 좌변은 우변보다 작거나 같고 좌변은 우변보다 크거나 같고 LP를 풀면 not feasible 아주 기쁜 소식이에요. not feasible 안에 그래서 여기는 not feasible X 그렇죠? 파란색으로 해야 되나? 네. not feasible 그렇죠? not feasible 나왔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LP8하고 LP9을 체크하라는 거죠.
예, LP9하고 LP8하고 9 체크하면은 되겠죠. 예. LP8하고 9, LP8하고 9, LP8하고 9은 어디서 왔냐? 살펴보면 LP3 아니죠. 6에서 LP6에서 왔군요. LP6. 그래서 이렇게 갖고 있는 게 편합니다. LP6에서 왔구나. 그러면 얘를 복사해가지고 다시 시작하면 되죠. 그래서 LP8 여기 지우시고 LP8 이 부분은 하늘색 대신에 sum product 다시 써주시고 절대 참조 그리고 개수 해서 주시고 여기 해주시고 대신에 이제 제약 조건이 바뀌었죠. 제약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x2는 0보다 작은데 x1이 2보다 작거나 같다였어요. 그렇죠. 그럼 제약을 또 하나 넣어주시면 되죠. x2는 2보다 작거나 같다. 네. 사실은 뭐 앞에 있는 제약과 겹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겹치기 때문에 사실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x가 2여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냥 편의상 바로 또 다르게 넣어줄게요. 이거는 작보다 같다. 그렇죠? 이거하고 상충돼서 결국 x는 2인데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새로 풀어봅니다. 여기는 노란색 데이터 솔버 목적 함수를 해주시고 의사결정 변수 새로 해주시고 그리고 제약식 계속 더해 주셔야죠. add 세 번째 거는 작거나 같다. add 네 번째 거는 크거나 같다. add 그리고 마지막 거는 혹시나 크거나 같다. 이렇게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었네요. add solve 하면은 2영 그렇죠? 2영 사실은 이 부분은 아마 삭제를 해도 될 겁니다. 어쨌든 삭제를 해도 2영이 나올 거예요. 예. 어차피 해가 그 근처에 있다고 했었으니까 어디 갔냐 그래서 2영 해가 나왔는데 2영 그리고 토탈은 6 어이고 구하길 잘했네요. 여기 LP 지금 LP8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어요. 예. 끝까지 구해보길 잘했네. LP8이 x1은 2 x2는 0 하지만 목적값은 6 그렇죠. 그래서 얘가 지금 이제 얘는 이제 바이바이 뿅 그렇죠. 그래서 업데이트된 새로운 해입니다. 그래서 LP9 과연 LP9은 어떤 결과를 줄까요? LP9은 어떻게 주겠어요? LP9은 사실은 infeasible 나오겠죠. infeasible. 그래서 뭐 안 해봐도 아시죠? LP9은 이제 not feasible이 나올 겁니다. 제약식이 계속 더해지니까 이해하셨나요? 예,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할까? 여기서 저희가 봤을 때 x1은 2보다 크거나 같다? 3보다 아니군요. 2보다 크거나 같다군요. 그래서 3보다 크거나 같다? 3보다 크거나 같다로 되겠구나. 해봐야겠네요. 예. 제가 또 마음대로 결론 내리려고 했습니다. LP9 끝까지 해봐야 되죠. 예, 모르니까. 얘가 뭐야? 3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3보다 크거나 같다요. 그래서 지우시고
지우시고 지우시고 지우시고 지우시고. 그렇죠? 그리고 여긴 노란색, 여기는 파란색, 그렇죠? 하늘색. 네, 그래서 하늘색입니다. 그래서 솔버로 가셔서 풀어보시죠. 목적 함수 최대야 by change 이 두 개의 수, 아니죠. 이 두 개의 수 LP9 저기를 안 바꿔줬네. 그리고 이 모든 개수를 한번 지워줘 봅시다. 모든 컨스트레인트 지워주고 다시 할게요. 다시 하고 add 좌변이 우변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여기 좌변이 크거나 같다. 우변보다. 그리고 좌변이 우변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수가 우변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solve. 제가 sum product를 안 써줬네요. 네, sum product를 써주시면 되죠. 네. 그래서 solve를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그래서 2.25 2.25 0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계속 쭉 갑니다. 0이 나왔고 2.25니까 또 2보다 작다, 3보다 크다. 아니죠. 지금 제각식이 하나가 만족을 못했네요.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제각식이 하나를 만족을 못했네요. 그래서 이거 infeasible에서 infeasible한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얘도 infeasible이군요. infeasible. 또 우리가 구한 식은 브랜치 바운드 메소드는 이게 해다 라는 거를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